안녕하세요. 태극도령 인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좀 잡다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또 저의 영상을 보고 듣기 위해서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과학이 많이 발달되었죠. 요즘에는 과학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한 방에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한 방에 한 방에 많은 거를 보낼 수 있어. 살인 무기, 예? 한 방에 보내는 거. 그게 다 과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 확인된 건 없지만 김정일이가 몇 개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죠. 한 방 터트리면 뭐 특히 이게 뭐 남한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방 딱 한 두 개만 그냥 뿅뿅 떨어지면 그냥 다 전멸이죠. 뭐 거의 그 정도로 이제 무서운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과 값어치가 어떠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욕망으로 인해서 또는 분노에 의해서 싹쓸이되듯이 전멸이 되고 사망에 이른다면 그거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냥 옛날같이 그냥 뭐 총으로 그냥 따당 쏘고 그런 거면 그래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버튼 한두 개로 미사일을 가지고 큰 거 한두 방 터뜨려서 어떠한 자그마한 나라가 전몰이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다든지 하면은 안 되고, 그러한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끔찍한 일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옛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재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물론 경제는 세계적으로 다 힘들고요.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또 외국에서 투자하고 들어왔던 외국 기업들도 이제 뭐 특히 자동차 회사, 군산 쪽 그쪽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쪽에 있는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한국에서는 공장이나 기업을 운영하기가 적합지 않다, 매우 힘들다, 이익이 별로 안 남는다. 그러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운영하는 것이 기업들이고 회사거든요. 적자 나서 망하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 근데 물건 팔리는 것보다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게 많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해. 근데 오르는 매출보다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없어. 에? 하나만 하잖아. 헛고생이잖아.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구미 쪽에 있는 공장들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태국 쪽, 필리핀 쪽으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나라는 좋겠죠. 그쪽 나라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공장을 설립하고 자기네들 그 나라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월급을 받게 시키니까 그 나라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이제 그거죠. 근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너도나도 인건비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맞아서 외국 가서 다 너도나도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힘든 일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왜냐면 많이 배우고 공부했는데 돈 조금 받고 일하려고 하나?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또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특히 여성분들,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요.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있어. 기업하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떠나고, 그나마 있는 기업들은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한국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돈 조금 받고는 일을 못하고, 거기다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쓸 돈은 별로 없고,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또 많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잃어버리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경제는 맞물려서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태극도랭이 경제학 박사는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그런 흐름이라는 거 그 정도만 알지, 더 자세한 거는 경제학 박사님한테, 저는 여기까지 그런 현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 기본 시급 올려가지고 올려주는 바람에 이런 편의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지금 돈 벌기도 힘든데 시급이 올리니 뭐 이 알바생들 직원들 돈 주고 나면 뭐 남는 게 얼마 없다, 세금 떼고 뭐 떼면 또 없다, 이거 문 닫아야 될 판국이다, 뭐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 말도 맞을 수도 있고, 또 개인들은 알바하는 사람들은 알바비가 올라갔으니까 좋겠죠. 근데 자기 이제 영세업자들은 자기 가게를 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시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익에서 이익을 남아야 될 돈에서 직원들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얼마 안 남는 거고, 뭐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율하고 있는 건데, 나름대로 그 박사님들, 경제학 박사님들하고 연구해서 이제 뭐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지금 뭐 정권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 전 정권, 그 전 정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 정리할 거 다시 정리하고, 시정할 거 시정하고,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끔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문바다 뭐다 뭐 서로 뭐 좀 대통령님을 욕하시는 댓글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기다려 봐야죠. 좀 지켜봐 줘야 되고, 그분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뭐 나라 망치려고야 하겠습니까만은, 좀 그렇습니다. 좀, 어떠한 정책을 펼쳐도 거기에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언제든지 있었거든요. 그거는 예전 뭐 노태우님, 뭐 전두환님, 뭐 김대중님, 김영삼 대통령, 뭐 다 거기다가 뭐 노무현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뭐 데모 같은 거 뭐 안 했나? 농사꾼들은 막 쌀 갖다 다 갈아 엎어버리고 뭐 그런 일 다 있었어요. 계속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디든지 불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서도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건 경제적인 문제고, 이제 국가 안보적인 문제는 지금 사실은 많이 다행인 거죠. 왜냐면 어쨌거나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악수도 했고 서로 대화가 오가는 중이니까, 일단은 긴장 상태로 막 총 들고 죽이니 살리니 막 예리하게 막 미사일 터뜨리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아드님들 군대에 간다면 편하시겠어요? 북한하고 이북하고 그 김정은이 그쪽 북쪽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태면 여러분들 20살, 21살, 22살 청년 아들을 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서로 폭탄 터뜨리고 서로 막 그 침투하려고 하고, 서로 안보적인 군사력을 서로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 아들 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럼 군대에서는 또 그거 기강 잡으려면 빡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군인 정신 흐트러질까봐 빡세게 하다 보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 그 군인들이 스트레스 받다 보면 약간 그 또라이끼 있는 애들은 막 폭탄 던지고 막 따발총 발사해서 막
무차별하게 사건 터뜨리고, 그게 정신이 좀 이상한 애들이 그 적응을 못해서 한 방에 사고 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 근데 어쨌거나 조금은 긴장이 완화되고 좋은 관계로 간다면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더 많죠. 사이 안 좋게 지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쉽게 말하면 옆집이랑도 사이 안 좋고 맨날 볼 때마다 죽이니 살리니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쳐다보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 거죠. 저는 좋은 거로 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아직 지금 계속 뭔가 진행 중인데 뭐 결과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뉴스나 그런 데 보면 댓글들을 쓰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고 너무 앞서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고, 어쨌거나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서 나쁠 건 없거든요. 왜냐면 북한에는 그 자원이 많다고 그래요. 자원 같은 거. 그리고 인력도 많고. 왜냐면 이 남쪽보다는 못 사니까. 남쪽은 그래도 이런 그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풍부하고, 그러니까 서로 약간 왕래만 되면 북한도 발전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사업이나 이런 거 좀 뭔가 좀 금전적인 창출하는 거에 뭔가 교류가 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냥 봅니다. 경제학 박사는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인 흐름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조금 뭐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 그냥 설명하는 댓글은 쓰셔도 되는데, 또 욕하는 댓글 스타일의 그거는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인트로 들어오는 말머리에서 이 경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이 방송이 시작됐는데, 왜 경제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됐느냐? 태극도령이 전 보는 사람이고 무속인이고 역술인인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주제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여러분 차도 좋아지죠. 좀 점점 발달되잖아요. 옛날에는 오토 자동차가 없었어. 1단, 2단, 3단, 4단, 뭐 5단 이렇게 기아 넣고서 막 하다 보면 막 윙 돌아가기도 하고 막 N자에서 중립에서 걸려갖고 다시 딱 걸리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막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던 시대인데, 지금은 D 드라이브에다만 딱 놓고 그냥 밟고 다니기만 하면 운전은 편하게 하죠.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에서 길을 또 다 알려주죠. 그리고 자동차가 어디쯤 갈까? 항공에서 다 보고서 위치도 알려주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발달됐잖아. 그리고 그게 발달되니까 여러분, 저의 영상을 지금 감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저의 얼굴을 보시면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상황, 대단한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옛날에 막 이것만 하는 거, 말뚝전화기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다녔어. 막 이것만 하는 거, 막 긴 거, 막 말뚝전화기라고 갖고 이것만 하는 거, 막 망치 같은 거, 망치 전화 처음에 나왔을 때 핸드폰이. 근데 요즘에는 막 싹싹싹 넘기기만 하면 거의 컴퓨터 한 대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저의 영상을 이렇게 이제 TV로도 보실 수가 있는 세상이 됐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여러분들 혹시 3년, 4년 동안 쓰신 핸드폰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계시겠지만, 특히 이 한국 휴대폰, 이런 거 막 애플, 그 핸드폰은 말고, 삼성, LG, 국산 휴대폰, 특히 저는 삼성 휴대폰을 저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부터 들어왔는데, 뭐가 궁금하시냐? 삼성 휴대폰, 저는 궁금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 휴대폰을 디스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삼성 휴대폰은 왜 2년 정도 쓰면은 먹통으로 빡 나가버릴까? 화면이. 제가 핸드폰 지금 삼성 거만 계속 쓰거든요. 근데 옛날 거는 그런 건 없었어요. 옛날 이게 폴더 있잖아요. 폴더. 그거는 2년이고 3년이고 써도 그런 증세가 없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폰 이렇게 이게 슬라이드해서 넘기는, 특히 갤럭시 그 시리즈, 이 핸드폰 휴대폰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저도 신형이 나오면 되도록이면은 이제 바꾸면서 쓰려고 하는데, 물론 정보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휴대폰 기능도 점점 발달이 되고 용량이 커지는 걸로 점점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냥 전화 걸고 문자 주고받고 하는 정도를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3년, 4년, 5년도 쓸 수 있어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 거 핸드폰이 2개 정도가, 그리고 제 측근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제자, 친구들 만났을 때 공통점이 약정기간 2년 끝나갈 무렵에 핸드폰이 자꾸 꺼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근데 그 현상이 나타나서 서비스 센터에 가면은 뭐 메인보드인가 뭔가가 맛이 갔다고, 고장이 났다고,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20에서 3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옵니다. 왜? 유효기간, 무료 무상기간이 끝났어. 이미 무상기간이 끝났어. 근데 아주 중요한, 핸드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맛이 갔어. 나가버렸어. 핸드폰 보다가 저절로 화면이 꺼지는 현상, 꺼짐 현상, 그게 한 달째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2달째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1년 될 때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약정기간이 끝날 무렵, 핸드폰이 생산되고 2년 가까이 됐을 무렵 전후로 화면이 다 나갑니다. 내 주변 사람들만 봤을 때 왜 삼성 핸드폰 갤럭시 시리즈가, 제 건 갤럭시 엣지거든요. 노트는 아니고.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주변의 제자들, 가족들 이렇게 보면은 2년 정도에 돼서 화면이 나가버려요. 그냥 팍 까지는 거 저절로. 그 현상이 왜 일어날까? 그리고 수리를 하려면은 몇십만 원의 수리비가 나와요. 그럼 사람들 심리가, 말썽 피울 때 새로운 핸드폰, 휴대폰이 광고가 나오면 여러분 새 거 한번 가지고 싶죠. 광고도 또 아주 멋지게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거 펜으로 딱 누르기만 하면 사진도 찍히는 뭐 그런 기능이 나온 것이 이제 광고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 볼 때 견물생심이니까 물건을 보면 마음에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 가지고 싶다. 응? 차도 좋은 거 막, 아, 나 저 차 가지고 싶다. 방송에서 이게 CF 보면 에어컨도 쫙 나가는 거 보면, 아, 저거 집에다 놓고 싶다.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휴대폰이 말썽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뭔가가 새로운 제품, 신형 휴대폰이 나왔을 경우에 바꾸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왜? 어째서? Why? 삼성 핸드폰은 2년 이쪽 저쪽에 화면이 퍽 하고 꺼지는 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내 거만 그런 것일까? 그럴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도 관찰을 해보니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 추측인데, 그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부품 하나가 24개월, 2년에서 30개월 이쪽 저쪽에 수명이 다 하도록, 그 정도밖에 수명이 안 가는 부품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수명을 그 정도 선에서 없어지게 해서 핸드폰을 교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핸드폰을 사게끔 유도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왜 그런 건지 저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어요. 이 진실은 삼성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줄 것이니까, 이 현상을 그냥 궁금증으로만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꺼짐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하면 신경 쓰이니까 저는 그냥 휴대폰을 바꾸게 되죠. 한참 일 보고 뭔가 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랑 통화도 해야 되고, 문자도 봐야 되고, 문자도 주고받고 해야 되고, 좀 바쁘게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말썽을 피면 심리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저는 물건 그렇게 쉽게 바꾸는 성격은 아닌데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왜 2년 정도쯤 이쪽 저쪽에서 휴대폰이 먹통이 되고 나가는 현상, 꺼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현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현찰 뭐 100 얼마 넘어가는 거 현찰 다 주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요금제하고 플러스해서 약정기간 해놓고서 달달이 요금제 플러스 핸드폰 휴대폰 값이 플러스 돼서 2년 동안 나갈 수 있도록 대부분 그런 시스템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현찰 뭐 100 얼마 딱 주고 다 사는 사람은 좀 드물겠죠. 있기는 있지, 드물지. 근데 대부분은 그 약정하면서 이제 휴대폰 값을 분할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요금하고, 그런 스타일로 해서 요금제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가 무제한이라고 해놨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정해놓고 그거 다 쓰고 나면 충전을 시켜주는 형식이에요, 데이터가. 왜 그럴까? 그러면은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죠. 일부 무제한 아니면 몇 기가까지 사용 가능, 그 이후부터는 충전식 데이터 충전식 요금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제한이라고 해놨어. 무제한이 뭐예요? 제한이 없는 거야. 없을 뭐 제한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상을 켜놓고 한 달 내내 보고 있어도 배터리는 다를지 몰라도 그 데이터는 무제한이면 속도가 줄면 안 되죠. 그거 쓴 다음에 충전해주는 스타일로 하면은 그건 무제한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이런 편법적인 영어, 단어 선정도 잘해야 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서 휴대폰이 오래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3년이고 4년이고 가게 만들 수 있는데 왜 2년 이쪽 저쪽에 수명이 다 하는 거를 느끼게끔 나가는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그것 또한 과학인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이 맞아서 핸드폰이 그때 나가는 것도 과학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 응?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수명이 거기서 멈추게 되는 부품을 넣은 건지, 핵 폭탄도 만드는데 삼성에 있는 또 LG에 있는 그 기술자님들이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박사님들 데려다 놨을 테니까 3년 4년 쓸 수 있는 부품이, 오래 갈 수 있는 부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비행기도 쇳덩어리가 조립하면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 태우고 막 미국까지 쭉 날아가는 거, 쇳덩어리가 하늘을 향해서, 그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왜 2년에서 말썽 피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공통적으로 저는 이제 그것이 궁금해서 이 영상을 올린 거고요. 국산 핸드폰, 삼성 핸드폰이나 LG 핸드폰을 제가 뭐 디스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후기예요, 후기. 삼성 핸드폰을 썼는데 2년 넘자마자 바로 그냥 저절로 나가 뭐 보고 있으면 퍽 하고 그 전원 꺼지는 현상. 제 주변에서도 그랬고 제 제자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얼마 됐냐 했더니 딱 2년이에요. 이번 달이. 이번 달이 2년 그 약정기간 끝나는 달이래. 근데 나갔대 그냥. 그 이후로 하루에 3번씩 꺼진대. 그 누가 쓰고 싶냐고. 바쁜 사람은 한참 뭔가 써야 되는데 하루에 3번씩 꺼지면 그거 갖고 가잖아. 아 이거 뭐 수리해야 됩니다. 금액이 27만원 나와요. 오면은 27만원 들어가서 수리할 바에는 돈 조금 더 주고 새 거를 사고 싶잖아. 그 27만원이 아깝잖아. 그런 심리를 삼성 측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신형 휴대폰을 사는 거는 자유이지만 계속해서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지금 돈도 없고 핸드폰 바꿀 처지도 아니고 핸드폰이 문제도 아니고 영상 조금 보이고 문자 주고받고 전화만 터지면 되고 인터넷 어느 정도 검색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3년이고 5년이고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2년 만에 그냥 저절로 나가버려서 말썽을 피운다면 그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황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황이고 그래요. 5년까지 쓸 수 있도록 10년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나머지 성격에 따라서 1년 만에 바꾸는 사람, 또 2년까지 쓰다가 바꾸고 싶은 사람, 신형 나올 때마다 바꾸는 사람 있겠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가 떨어뜨려서 깨져서 고장난 거 아니고서는 3년, 4년, 5년까지 쓸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제 주변에서는 아무튼 2년 이쪽 저쪽에서 먹통이 되는, 전원이 나가는 꺼짐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저도 사례자고 경험자고,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핸드폰은 안녕하신지, 예. 특히 삼성 갤럭시 폰 시리즈 이쪽이 문제가 별로 없는 건지, 예. 제가 임상이 되고 알게 된 사연은 2년 이쪽 저쪽에 휴대폰이 이상하게 먹통이 되고 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거 하고 휴대폰 개통할 때 무제한이라고 그렇게 요금제를 정해놓고 그 데이터가 다 소멸이 되고 나서는 충전 스타일의 그 데이터를 주고 있는 자체는 무제한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일부 무제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무제한이라는 용어를 써서 호객행위를 해서 사람들을 가입하게 만들고, 진짜 어떠한 영상을 많이 보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고 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그게 다 데이터 잡아먹는 거거든요. 다 쓰고 나서는 충전식으로 간다는 거는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일부 무제한 그렇게 써야지 되는 거고, 그런 조금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단어를 약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휴대폰 기업 하시는 분, LG 또는 삼성, 그지? LG하고 삼성밖에 없지 국산은, 그죠? 지금 딴 데 뭐 또 있나? 없잖아. 대표적인 게. 뭐 애플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친구 놈이 애플 쓰는데 걔는 그 뭔가 나올 때마다 그거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 친구 놈은 계속 업그레이드, 휴대폰은 안 바꾸고 그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쓸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졌다고 하더라고, 애플 쪽은. 근데 뭐 저는 그걸 바꾸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아무튼 한국의 대표적인 휴대폰은 삼성과 LG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군가 설명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지만, 왜 2년 가자마자 꺼지는지, 그리고 무제한이라는 데이터 용어는 왜 쓰는지, 하루 종일 켜놓든 말든 그거는 무제한이라고 했으면 계속 쓰게 해야지. 그리고 판매할 때, 가입할 때 무제한 데이터, 그 용어를 쓰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 조금 사용하면서 불만이 있었던 거를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려봤는데,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거나 뭔가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왜 그런 건지 궁금증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 휴대폰은 왜 2년 정도쯤 되면 말썽을 피우고 먹통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